안녕하세요. 유튜버 티볼쌤 배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 및 학부모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학습터 이용 그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는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예상외로 되게 많은 선생님 및 학생분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영상 제작자의 입장에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에서의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컴퓨터가 잘 안되거나 혹은 학생이 집 안에 한 명을 넘는다면 컴퓨터가 모자란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경우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활용하여 강의를 듣게 됩니다. 당연히 준비물은 휴대폰과 무선 인터넷망입니다. 데이터 무제한이 아닌 경우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의 영상은 휴대폰에 구글 크롬을 사용하여 가로 모드로 촬영하였으며 각 휴대폰의 특성 및 크기에 따라 본 영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접속입니다. 컴퓨터와 똑같이 주소창에 이학습터라고 입력하거나 혹은 https://cls.edunet.net index.html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와 가장 큰 차이점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시도 교육청이 한 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내려야겠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신의 학교를 선택해서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경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남 버튼을 눌러 접속하였습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 그림과 같은 메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편을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모바일의 경우에는 PC와 달리 로그인 창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로그인을 해볼까요? PC와 달리 왼쪽 위에 가로줄 3개 버튼을 눌러봅시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본 창이 뜨죠? 여기서 맨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는 방식은 저번에 PC 로그인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개인 계정을 쓰는 경우 좌상단에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만약에 학교 또는 담임 선생님께서 계정을 만들어 주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발급 계정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급 계정의 경우에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쉬운 편입니다. 단, 제가 실험해본 결과 휴대폰을 가로로 눕힌 상태에서 로그인 창으로 들어올 경우 아이디와 비번 입력 창이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 화면이 뜨니까 참고하세요. 개인정보 변경 방법입니다. PC와 모바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PC는 개인정보 화면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지만 모바일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갈아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신의 닉네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의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바꾸는 방법은 전 영상에 있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교사의 계정에서는 학생의 출석률과 과제 수행률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석만 해놓고 안에 수업을 듣지 않으면 교사는 학생 한 명씩의 진도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주어진 과제는 모두 클릭하여서 성실하게 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본인의 정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나의 학습방을 바로 클릭하거나 혹은 나의 학급, 나의 수강 학급 버튼을 클릭하여서 공부방으로 들어가면 출석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컴퓨터와 같이 중간에 있는 영상들을 클릭하여서 그대로 보면 됩니다. 지금은 학급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다음으로 본인의 학급에 들어오게 되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컴퓨터와 비슷한데요. 맨 위에는 자신이 듣고 있는 수강 학급과 이미 듣는 기간이 끝난 종료 학급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파란색 제목에는 그 반의 이름 그리고 그 밑에는 진도율과 학습 기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진도율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강좌와 인터넷 자료를 다 클릭해서 다운받거나 열어보아야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은 것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학급 입장을 클릭합시다. 학급 화면은 컴퓨터와 휴대폰이 똑같습니다. 다만 화면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다만 타자를 휴대폰으로 치는 것과 키보드로 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는 너무 긴 글을 쓰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과 비밀 게시판 이용법은 컴퓨터와 같기 때문에 저번 영상의 내용을 붙이겠습니다. 본인의 학급에 들어오게 되면 본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좌측에는 담임 선생님의 성함, 학급의 이수 기준, 학습 기간, 학기가 표시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글들이 게시판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우스 휠을 조금 내려볼까요? 하단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등록한 우리 학급 강좌가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 1일치 4개의 과목만 넣었고 각 학급에 따라 과목별, 주간별, 일간별 등등으로 다양하게 등록하신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밑에는 문제 풀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문제 풀기가 맞습니다. 쪽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다시 화면을 올라가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게시판 이용은 사전에 선생님께서 만드신 게시판, 예를 들어 공지사항, Q&A, 과제 게시판 등을 눌러서 확인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제 게시판으로 가볼까요? 4월 9일 과제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과제에 대한 답글을 치고 확인을 누르면 댓글이 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댓글은 선생님과 모든 친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학급에 따라서는 과제 제출을 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게 비밀 게시물로 올리라고 숙제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게시물을 작성할 때 비밀 게시물에서 선택해서 사용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본인의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댓글과 달리 비밀 게시물은 다른 친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급의 강좌 듣기입니다. 보라색 박스를 눌러주세요. 누르게 되면 각 교시별로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어떤 보조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휴대폰이라 한 화면에는 잘 안 나오네요. 지금은 1교시 국어를 확인해 볼까요? 누르게 되면 각 교시별로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어떤 보조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교시 국어를 확인해 볼까요? 남색 박스의 주제 전체 보기를 눌러봅시다.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과목의 자료와 보조자료가 펼쳐집니다. 저는 사진 하나와 학습지 파일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파일은 중앙을 클릭하면 다운로드해서 컴퓨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진도율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대폰의 경우 가끔씩 다운받은 자료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의 경우 자주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문서, 그림, 음악 파일, 동영상에 상관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휴대폰의 경우 이런 파일들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잘 열리게 됩니다. 만약 이런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면 엑셀이나 한컴 문서는 한컴 오피스 뷰어, 음악 파일은 알송 등등을 설치한다면 아마 잘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인터넷 영상이나 참고 자료의 경우 유튜브 주소로 따라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유튜브 어플을 설치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끊김없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문제 풀기입니다. 푸는 방법은 저번 1탄 영상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문제 풀기입니다. 선생님이 설정한 과목과 그 난이도로 쪽지 시험을 풀 수 있는데 제가 설정한 문제지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시험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클릭해서 답안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정답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편의상 모든 답을 1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 풀고 나서는 우측 상단의 시험 끝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채점 결과가 나옵니다. 채점 결과는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둘 다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답은 동그라미, 오답은 별표로 표시됩니다. 단 시험을 틀어보면 PC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풀어보면 화면을 가로로 하면 그림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아래가 좁고 그래서 화면을 세로로 하게 되면 문제의 줄바꿈도 이상하고 조금 읽기 불편하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 푸는 것은 가로로 보다는 세로로 세워서 푸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답은 시험창을 끄고 나서도 나중에 따로 오답만 풀어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다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해봅시다. 저도 평소에 관리를 할 때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모바일로 접속을 자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이트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휴대폰으로도 접속하는 속도나 접속하는 화면 등등은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모니터와 휴대폰 액정의 크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보니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으로 이 학습도 접속하기 편을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선을 연결하는 컴퓨터와 달리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잘 충전하고 데이터 잘 터지는 곳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띠볼쌤 배지였습니다. 그럼 안녕.